안녕하세요. 주린이의 그림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오늘은 행운에 속지 마라. 나심 탈렙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생존법. 아직도 부자들의 투자 법칙에 흔들릴 것인가? 그들 중 대부분은 단지 운 좋은 바보다. 이런 굉장히 신랄한 글로 유명한 나심 탈렙의 그의 5권짜리 시리즈의 첫 번째 행운에 속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투자를 하는 제 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그리고 스스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인사이트 깊게 소개를 해줍니다. 책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끝까지 읽어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솔론의 경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는 비대칭성과 불균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시대의 이야기, 솔론이라는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스의 입법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솔론이 그를 방문하자 그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라는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솔론은 전쟁에서 고귀하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영웅적으로 살다가 전사한 사람들을 예시를 했죠. 크로이소스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즐겁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감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불확실하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신이 행복을 허락한 사람에게만 진정한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한 번 다른 전개로 뒤틀리게 됩니다. 이 크로이소스 왕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과 전쟁에서 패해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솔론의 말을 기억하며 외쳤습니다. 솔론, 당신 말이 맞았소. 이렇게 절규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키루스가 왜 절규하냐라고 묻자 크로이소스는 솔론이 경고한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깊이 감동한 키루스는 크로이소스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언제 같은 운명에 처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파트 1에서 탈렙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삶의 상태가 그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했다고 해서 그 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러시안 룰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괴짜 재벌이 러시안 룰렛을 해서 살아남으면 $10,000,000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6발의 권총에 총알 하나를 넣고 머리에 당기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5번을 하기로 하고 살아남는 사람은 $50,000,000를 얻겠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55세 됐을 때 $5,000,000를 갖는 사람이 극소수라도 살아남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베팅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목숨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시행 동안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 의해서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솔론의 경고를 통해 나신 탈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많은 성공한 부자들이 실상 그들이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그런 판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러시안 룰렛을 5번 모두 죽음을 피한 운 좋은 사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 2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2는 타자치는 원숭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존 편향, 우연의 일치, 비선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원숭이에게 타자를 주고 막 치게 하면 그 원숭이가 섹스피어의 희곡이나 아니면 일리아드 같은 그런 엄청난 문학 작품을 재현하게 된다고 합시다. 확률적으로 가능하겠죠. 단지 원숭이의 숫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섹스피어의 햄릿을 친 원숭이가 있다고 하면 그 원숭이가 그 다음에 로미오와 주리엣을 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인과율을 어떤 결과에 따른 원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승자들만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러시안 룰렛에서 죽음을 피해서 그 총알을 찾았느냐, 그들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들은 평소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성공은 단지 그들이 운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똑같이 러시안 룰렛을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은 패자로 무대 밖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숭이가 햄릿을 칠 확률, 그리고 랜덤하게 벌어지는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일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그런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공, 5가지 성공 법칙, 이런 걸 공부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5가지 성공 법칙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똑같이 5가지 그 법칙을 실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 방법이 100명이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성공을 하느냐라는 것을 따져야 실제로 그 방법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냐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살아남은 승자들만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공부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엄청난 운을 통해서 엄청나게 낮은 확률을 통해서 단지 그렇게 됐을 뿐이다 라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의 성공 법칙을 배우는 것이 실제로 우리한테 별 소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몇 가지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텐데 우리 주변에 실제로 그렇게 책을 엄청나게 읽고 실행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성공은 대부분이 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심 탈렙은 그러면 그런 것에 휩쓸려서 우리도 그런 비선형성의 그런 블랙스완 같은 것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디세우스와 사일렌의 일화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트 3의 제목은 귀를 틀어 막아라 입니다. 운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결국은 오디세우스의 지혜를 차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를 보면 돌아오는 길에 사일렌이 있는 언덕 섬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오디세우스는 알고 본인은 본인의 몸을 돛대에 묶고 부하들에게는 밀랍으로 귀를 틀어막게 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해협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풀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이렌의 음악 소리에 취해서 그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디세우스 같은 모험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의 부하와 같이 귀의 밀랍을 채워야 한다라고 나심 탈렙은 이야기합니다. 사이렌이 사실은 그 사이렌이죠. 같은 사이렌이죠. 우리가 가다 보면 이 사이렌이 울리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확률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나의 모든 판단은 다분히 감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귀를 틀어막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운에 속지 말라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란 거야? 라는 명확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블랙 스완이나 안티프레즐 같은 경우에는 바벨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안전한 곳에 두고 일정 적은 포션만 대단히 위험하지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책들을 읽어도 구체적이지 않지만 스스로 알아서 찾아라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심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책을 간단히 리뷰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책이고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도대체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은 행운에 속지 마라. 그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쓴 성공의 비법이 실제로 비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 많은 굉장히 거대한 성공의 경우에는 다분히 확률적인 낮은 확률의 운이 함께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고 우리가 그 책들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비선형적인 생활 속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잘 자란 이득 속에서 한 번에 블랙스완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 앞에 모든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러시안 룰렛 같은 그런 일들이 금융시장에는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안전한 곳에 두고 일부만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나심 탈렙은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많은 이익을 남기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나신 탈렙은 이곳에서 옵션 투자나 기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방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긴 하죠. 스스로의 방법을 좀 고민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